만약 지금보다 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미뤄뒀던 독서나 영화 감상에 취미를 붙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쿡 박혀 지내는 것도 썩 나쁠 게 없겠죠.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직장과 집에서 보냅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한다 쳐도 잠자는 시간을 빼면 못해도 하루 24시간 중 3분의 1을 일터에서 보내야만 하죠. 좀 더 적게 일하고 충분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노동 시간을 내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이란 게 없습니다. 그럼 일터에서 시간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많은 경우 노동자가 아닌 회사에 있죠. 회사가 정한 생산량이나 업무 과제에 노동자의 시간표가 종속되는 일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내 일과 삶을 주도적으로 구획할 수 없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 시간을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데 회사에서 주어진 과업 때문에 병가를 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엔 일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야근을 하라고 하면 그건 또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데 특근을 해서라도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는 직장 상사의 지시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의 생활 세계 안에서도 특히 일터에서는 시간 조건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먼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 거지. 노동 시간을 노동자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할 수 있으면 회사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고 싶은 만큼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회사는 프로젝트 중심의 IT 업종이나 연구개발직 정도에서 꿈꿔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조차도 과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고용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업무 밀도,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쩌면 그 업무를 준비하는 노동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회사가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온전한 의미에서 노동자의 시간 주권이 보장되는 그런 회사를 현실에서 찾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자의 시간 주권은 유니콘 같은 거 아닌가요? 그 잘 나가는 스타트업을 상징하는 유니콘 기업? 아니죠. 그냥 유니콘 같은 겁니다. 되게 비현실적인, 상상 속에서나 볼 법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공고히 하고 기업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면 유니콘인 줄로만 알았던 노동자의 시간 주권이 되살아날 수 있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야근하고 잔업하고 주말, 휴일 특근하는 장시간 근로 관행도 개선할 수 있대요. 와, 정말? 근데 정부가 이 정책을 내놓고 나서 여론은 되게 싸늘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겠죠?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를 가졌던 소녀 눈 감으면 흐릿하게 아직 생각나는데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가던 그날 밤에는 너의 창문 아래서 밤이 새도록 지켜보았네. 기억 속에 살아있는 나만의 소녀 단 한 번만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늦은 시간 전화해도 항상 기뻐해 주었지. 매일처럼 만났지만 항상 처음 같았어.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나를 아프게 해도 다시 볼 수 없기에 지울 수 없는 소중한 기억. 기억 속에 살아있는 나만의 소녀 단 한 번만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기억 속에 살아있는 나만의 소녀 단 한 번만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기억 속에 살아있는 나만의 소녀 단 한 번만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제는 솔로 가수로 더 유명한 김영중이 이끄는 그룹 이오스의 1집 앨범 수록곡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이 앨범이 발표된 게 1993년인데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던가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한국 사회는 학생 시절에도 정말 엄청나게 빼곡한 시간표를 짊어지고 그렇게 보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도 벅찬데 그거 마치고 나면 바로 학원 가서 또 수강해야죠. 어떤 친구는 과외까지 하니까 도대체 집에서 눈 붙일 시간 빼면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뭐 예전이랑 비교하면 수업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잠깐 딴 길로 샜는데 아무튼 한국인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노동개혁 방안 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MZ세대의 의견을 들어 입법 예고 기간 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듬으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그런데 장시간 노동이 특정 세대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닌데도 대통령은 왜 MZ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한 걸까요? 제가 뭐 정책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엔 이건 윤석열 정부의 근자감 같거든요. 근자감이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약간 저는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이 정부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워서 한번 2030 청년 남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갈라치기로 오히려
지지 세력을 성공적으로 규합했던 경험이 이번에는 세대 갈라치기라는 경로로 제대로 지지 세력을 모아보겠다는 아마 그런 근자감 아닐까?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사실 이번에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 나올 때부터 정부는 MZ세대 고민을 반영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MZ세대 반응이 제일 안 좋았잖아요.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은 거죠. 실은 이게 세대 간 문제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잖아요. 정부가 이번 정책 발표 과정에서 사실상 들러리로 내세우려고 했던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거기부터 발칵 뒤집혔잖아요. 여러분, 새로 고침 노조가 어떤 데입니까? 이른바 MZ세대 노조들의 연합체라고 하죠. 흔히 MZ세대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고들 하는데요. 뭐 이것도 설마 MZ세대만 그러겠습니까? 일 중독 사회, 과로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애국심, 애사심이 너무너무 깊은 분들을 제외하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정부는 새로 고침 노조를 통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든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정부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매 사안마다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른바 양대 노총을 패싱하고 이 새로 고침 노조들을 새로운 대화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게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새로 고침 노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 같은 케이스는 정부가 아예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 이 새로 고침 노조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뭔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계획에 불만이 있는 거겠죠. 그게 뭔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모르는 분을 찾는 게 이젠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다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먼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발표한 브리핑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을 보면요. 장관은 이렇게 말하네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2018년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 때문에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는 아주 선진적이고 노동자에게도 친화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정부가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이라고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정부가 제도 개편의 취지라고 소개한 노동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역시 이야기 흐름과는 이번에도 무관한 제 맘대로 선곡입니다. No Mercy, This Masquerade. Are we really happy here with this lonely game we play? Searching for words to say, searching but not finding, understanding anyway. Lost here in
We're both afraid to say we're not too far away. Oh, no, no, no. From being close together from the start. We tried to talk it over, but the words got in the way. We're lost inside this long game play. Thoughts of leaving disappear every time I see your eyes. No matter how hard I try to understand the reasons that we carry on this way. We're lost here in this masquerade.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책 홍보 자료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고민하신 양반들의 어떤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골자가 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현행 근로시간 제도부터 봐야겠네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에 이어 청취자 퀴즈 시간인데요. 갑자기 훅 들어와서 당황스러우시죠? 지난주 청취자 퀴즈가 너무 쉬웠다는 반응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 나름대로 난이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의 청취자 퀴즈입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 8시간, 일주일 기준으로는 몇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주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서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 규정을 뒀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 몇 시간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보기가 나갑니다. 1. 주 40시간 2. 주 44시간 3. 주 52시간 4. 주 35시간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을 잘못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 방송 댓글창에 퀴즈 정답을 달아주시면 오답자는 빼고 정답자 선착순 한 분께만 음료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이 뭐냐면 근로시간 관리 기준을 기존의 주간 단위에서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시간 단위 기간 평균으로 치면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되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죠. 한마디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말이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편 방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론 반응부터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36%였고 불규칙 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되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56%였습니다. 반대 입장이 거의 60% 정도인데요. 인터넷 여론은 댓글 반응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포착됩니다. 당시 개편안을 보도한 기사 스크랩 게시글 중에서 누리꾼들이 보인 댓글 반응 몇 개만 간추려 소개하면요. 확실히 반대 의견이 두드러져요. 야, 이러다가는 6개월 안에 죽겠다. 가족들보다 직장 사람들이랑 더 오래 있네? 비혼 장려 정책이냐? 지옥 그 자체다. 시대 역행하는 주 6일 근무 말이 되냐? 뭐 이것보다 훨씬 노골적인 표현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야말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공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말한 대로 근무 시간표를 짜면 정말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게 실감이 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참고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근무 시간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로 공개한 주 62시간 가상근무표인데요. 제목부터 기가 막힙니다. 거짓 없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근무표. 고용노동부가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나오게 된 경위도 알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누리꾼들이 직접 만든 주 69시간 가상근무표가 SNS상에서 떠돌아다녔거든요. 정부가 보기에 그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거짓 없는 뭐 이런 수식어까지 달아서 가상근무표를 직접 배포한 겁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상근무표는요. 우리가 보통 집이나 회사에서 쓰는 달력 모양처럼 만들었어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딱 이렇게 구분해 놓고 첫 번째 주랑 두 번째 주까지 집중 근무하는 내용으로 설정했더라고요. 그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상근무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1주차는 주 6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총 10.5시간을 일합니다. 근무시간 계산이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밤 12시 근무라고 하면 총 12시간인데 여기서 휴게시간을 4시간마다 30분씩은 줘야 하니까 12시간이면 1시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평일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빼고 10.5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주차 토요일 근무는 9시부터 20시까지 9.5시간 근무를 제시했네요. 와, 토요일도 이렇게 일하라고? 아니, 근데 이 회사는 뭘 만드는 데길래 아주 사람을 잡네요, 잡아. 이렇게 해서 1주차 근무 시간은 평일 10.5 곱하기 5에 토요일 9.5를 더해서 총 62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상근무표라는 거. 그럼 2주차는 어떻게 설정했나 보면요. 2주차도 주 6일 일한다고 해놨네요. 고용노동부도 이 가상근무표 만들면서 그래도 일요일은 쉬게 해줘야지. 아무리 집중근무라도 이건 좀 너무하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2주차 근무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근무는 9.5시간으로 설정했네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1시간 줄었어요. 그러니까 평일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으로 하면 여기서도 휴식시간 1시간 빼고 나면 9.5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9시간 근무로 잡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2주차에는
총 근무 시간이 53시간이 나와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 2주차에는 집중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3, 4주차에는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를 활용해서 휴가도 가고 평일 근무는 6시 칼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상근무표는 어쨌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하게 되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새로운 근로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장밋빛 구상인 겁니다. 이 가상근무표에서 보면요. 1주차 62시간, 2주차 53시간, 3주차에는 24시간, 4주차 32시간 이렇게 총 근로시간을 분배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걸 모두 더해서 평균값을 계산하면 월간 단위 근로시간은 정확히 42.75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롭고 재밌는 셈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새로운 근무시간 제도에서는 우리는 한 주에 64시간을 일하기도 하는 거고 또 어떤 주에는 24시간만 일해서 저기 뭐 프랑스나 북유럽 선진국처럼 장기 휴가도 맘 편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 보시면 여러분들도 막 가슴 설레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정부가 근무 시간을 개편하겠다는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현행 제도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묶여서 1주차에 62시간, 2주차에 53시간 이렇게 집중 근무제를 실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 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시간 상한선 빗장도 풀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그 근무시간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력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주마다 맨 끝에 총 근로시간을 표시하고 그 옆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주차 옆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신상품 출시주 이렇게 써 있는데 느낌표도 끝에 쾅 박혀 있습니다. 신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해야 하니까 당연히 몰아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2주차 맨 끝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야호, 야근 끝. 여기서도 느낌표가 끝에 쾅 박혀 있네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무표에서는 첫 2주간을 집중 근무 기간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고생해라. 그 다음 주엔 휴가 넉넉하게 보내줄게.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3주차, 4주차에는 나만의 휴가, 묻지마 칼퇴 이런 표현들이 역시 큰 글씨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건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손수 작성한 근무시간표 예시가 실은 장시간 노동을 정부가 부추긴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너네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 줄 아니?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거의 역대급으로 욕을 먹고 있거든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무표를 다시 보면요. 일단 집중근무를 실시하는 1주, 2주에는 토요일도 밤 8시,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는 게 그걸 예시랍시고 낸 거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그 주 4일제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우리는 주 6일,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그런 정부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저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실게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생각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주 52시간 상한제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선 뭔가 좋은 의미로 많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노동 영역에서 사용될 때에는 특히 노동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에서 주로 사용되곤 하죠. 노동시간 유연화만 그런 게 아니죠. 임금 유연화, 고용 유연화. 기업 입장에선 이걸 모두 유연화라고 부르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무슨 의미죠? 노동시간, 임금, 고용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더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노동시간의 문제로 돌아오면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기업 입맛에 맞게 근무시간표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할당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현실에선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동시간 총량 규제 방식의 비현실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방안은 일주 단위 연장 근로 정산 기준을 노사 합의를 통해서 월 단위나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개편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주 단위에서 월 단위, 반기,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되면 과연 이걸 일일이 측정해서 근로시간 평균값 내고 이렇게 꼼꼼하게 근태 관리를 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런 시스템을 비교적 잘 갖춘 대기업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자 개별로 실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일일이 측정을 하면 당연히 인사관리 비용이 듭니다. 정부 제도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이걸 민간 기업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해도 이걸 감독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체 수가 전체 186만 개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사업체 중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망에 들어오는 기업은 고작 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회사가 고무줄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을 노동자들한테 강요하더라도 이걸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고 규제할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 행정력이 아예 닿지 않는 사업체가 186만 개 사업체 중에서 무려 184만 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제도나 규범을 만들었을 때 이게 법적 요건을 갖추게끔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야 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가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둘째. 두 번째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이 많은 회사에서 버젓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조와 사측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이번에 새로 고침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만 보더라도 노조에서 이런 합의를 알아서 해줄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전체 86%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노사 합의 절차는 노동자들이랑 사용자가 진짜 대등하게 정부 말대로 하면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말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비민주적으로 노사 합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몰아서 일하고 쉴 땐 마음껏 쉬자는 게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 일하는 게 노동자의 건강을 오히려 더 해친다는 점입니다.
앞서 제가 누리꾼들이 직접 만든 주 69시간 가상근무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보고 정부가 이제 발끈해서 거짓 없는 월 단위 연장 근로 도입 근무표라는 걸 카드 뉴스로 배포했었다고 했었죠. 아무튼 그 누리꾼들이 만든 가상 근무표를 보면요. 업무 시간 말고 시간표를 가득 채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이 가상 근무표 보면은 그게 있어요. 일단 그 매일 밤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있죠. 바로 취침 시간입니다. 근데 이 누리꾼들이 만든 주 69시간 가상 근무표에는 취침 시간을 이렇게 써놨어요. 뭔지 아세요? 아, 네. 기절이라고 써 있어요. 기절. 아마 고용노동부가 빡친 포인트가 제가 보기엔 여기 같은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주말 근무표에 보면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병원 가는 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쥐어짜듯 일하고 녹초가 돼서 편히 자는 게 아니라 거의 기절 수준으로 잠들었다가 또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이렇게 일하고 평일 내내 이렇게 일하니까 내 몸이 도저히 버텨내질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몸이 축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뭐 즐겁게 노는 게 아니라 간신히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 69시간 근무가 현실화되면 충분히 그려볼 법한 상황인 거죠. 아무튼 한 달 중 주 60시간씩 일하는 기간이 그게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이런 상황이 몇 날 며칠 반복되면 당연히 노동자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겠죠. 실제로 그건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과 업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그 기준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 기준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는 발병 전 1주간 60시간 근무, 또 하나는 발병 전 4주간 64시간 근무, 마지막 하나는 발병 전 12주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과로 기준이라고 고용노동부도 인정하는 거예요. 정부 개편안이 문제인 이유는 여기서도 입증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유연한 근무시간 방안이 정부가 공표한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판단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이대로라면 아주 높죠.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아직 시행된 건 아니죠. 지난 3월 6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 방안은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위한 수순이었고요. 이게 딱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여론이 들썩이기 시작한 거죠. 과로사 조장법이다. 불규칙한 노동을 합법화한다. 이런 반대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 지지율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뭐 이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건 사실상 입법 보완 지시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큰 틀에서 그 방향이 달라진 건 또 아닙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방향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로시간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건 노동시간 유연화는 어쨌든 필요하고 초장시간 노동은 그래도 좀 노동자 건강권을 생각해서 법안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부 여당이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주곡을 하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 포스터, 제린다 스테마. 자, 이쯤에서 장안의 화제인 챗 GPT는 주 69시간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챗 GPT 답변을 한번 볼게요. 주 69시간 근무는 근로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매우 길어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 및 사회활동, 직무 효율성, 노동 조건 및 임금의 불균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챗 GPT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대화체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검색 엔진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챗 GPT가 일국의 대통령보다 근로시간 문제에 한해서는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픈 현실이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일 이후에는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현실 여건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이 한마디는 그냥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죠. 이건 뭐 그분의 철학이 녹아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이 많을 땐 바짝 일하고 일이 없을 때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뜻은 노동자의 건강권보다는 기업의 경영권을 최고 가치로 삼아서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정말로 이 정부가 노동자의 워라밸을 지원하겠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전하는 끝곡은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입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 저는 DJ 임용현이었습니다. 방송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If I can reach the stars, pull one down for you, shining on my heart, so you could see the truth. And this love I have inside is everything it seems. But for now I find it's only in my dreams that I can change the world. I'll be the sunlight in your universe. You would think my love was really something good. Baby,